네, 오늘부터 목요일 내 인사드리게 된 명인복귀 김동일입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죠. 제가 지금 지난주까지는 화요일 방송이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개편과 함께 월요일 아침 8시 시간대 출연이 있습니다. 그 마켓 시그널이라는 코너에서 출연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텀을 두고 목요일 명인복귀로 이동을 하게 돼서 오늘부터 명인복귀 시간은 이제 목요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월요일 아침 시간대에도 제가 뭐 주간 뷰나 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하니까 뭐 같이 시청하시면서 이제 제 전략이나 원래 투자 전략이라는 게 갑자기 확 바뀌진 않거든요. 물론 상황이 바뀌면 갑자기 변할 수 있지만 제가 보고 있는 뷰를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제 나름에는 객관적 데이터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는 사실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한쪽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방송 시황에서도 나름대로의 제 한쪽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틀릴 때도 있고 합니다만 오늘도 어제 하락과 지금의 상황도 제가 요즘 시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다들 자신감이 없구나. 물론 저라고 뭐 자신 있는 시황은 아니에요. 어려운 시황입니다만 난 얼추 보이는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별로 자신감이 없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보는 요인들을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 폭락이네, 또 폭락. 또 폭락 4.7% 또 급락인데, 근데 이거 마이너스 4.7%. 이게 나스닥 지수가. 그죠? 이 퍼센테이지 당일의 하락률로 보면 참 무섭습니다. 뭐 큰일 났다, 이거. 싶은데, 주식은 그렇게 여러분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입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4.7% 떨어졌으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아침에 미국, 제가 한 5시 때 정도에 이제 눈을 딱 뜨는데, 미국 시장 또 폭락이 돼요. 어제 밤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여기서 이러지? 보고 여러 가지 몇 가지 타사삭 점검하고, 우리 오늘도 버티겠네. 라는 판단을 오히려 그 시점에 저는 해버렸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시장을 저는 나름대로 보고 있어요. 위치도 한번 보세요. 제가 보는 것들 좀 이렇게 같이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 요거 보시면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지금 와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위에 있을 때 제가 이 그림 몇 번 보여드린 거?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 선이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지금 얇은 제가 파란색 선을 쭉 그어놨는데, 아마 TV로 보시면은 보이겠네요. 그때 여기 위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거기가 제가 오버슈팅 구간이다. 지금 1년째 슈팅 구간에 여기 있다. 여기 위에. 이게 여기까지 가려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언더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팬데믹 구간에서 요 장기 20년짜리 10년짜리 채널 추세 채널을 이탈했었기 때문에 요거 넘어간 거 이건 반작용일 뿐이다. 여기서 작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작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기술적인 시세 분석은 물리적인 법칙하고 상당히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의 움직임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언더슈팅,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의 쏠림이 에너지의 물리적 쏠림하고 거의 같아요. 반작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단에 왔어요. 저는 나스닥 기준으로 S&P도 거의 다 왔고요. 얘가 예전에도 제가 얼핏 한 11,000 정도 와야 되고 S&P 한 3,800 정도 걸추 제가 이 숫자를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다 안 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정확한 포인트들이나 이런 거 있는데 너무 과격해 보일까봐 제가 방송에서 다 얘기 안 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있는데 얼추 왔어요. 물론 11,400이니까 다 오진 않았어도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왔거든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제가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는 구간은 얼추 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나스닥 지수거든요. 자, 요즘 대놓고 뭐 기술 분석 의미 없다,
그냥 홀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을 저도 뭐 대단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워렌 버핏의 투자 방식을 그대로 추종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면 목표 투자 기간을 20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끊어서 가는 분들이나 가능하지. 우리 모니터 들여다보고 MT에서 보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대단한 스스로의 함정에 빠집니다. 주가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지는 분들은 그걸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도 워렌 버핏처럼 비즈니스, 내가 선택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믿고 그냥 주식시장 안 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죠. 미스터 마켓, 난 그게 없으면 좋겠다고. 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즉, 시장의 변동은 중요하지 않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 이거는 약간 반시장적 관점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기업과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만 보고 가는 거지. 근데 우린 지금 시장을 얘기하고 주식 시세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럼 지금 시장과 시세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30% 떨어져서 29.5% 떨어졌습니다. 충분한 조정이 일단 나왔어요. 나중에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미증시가 작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나온 조정은 일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N자형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거 네모 박스를 딱 그려놨는데 여기서부터 이만큼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일치합니다. 이걸 우리가 목표치라고 하고 N자 목표치 N값 하락이라고 얘기를 기술적으로는 합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의 하락이죠. 자, 이 조정 왜 나왔어요? 이거 유동성 조정, 유동성. 그래서 나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진 거죠. 빅테크 제일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 이제 긴축이 좀 긴축이 아니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기 가미됐어요.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1차 유동성에 이제 경기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도 결국은 유동성이긴 해요. 그런데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요 끄트머리는 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변동성은 그거 이따가 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 하락을 만든 기업들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자, 알파벳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에요. 알파벳, 구글, 뭐 유튜브 다. 알파벳이 이제 구글의 지주격이고, 거기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크롬을 열면은 쭉 나오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된 알파벳 지주회사인데, 쉽게 하면 구글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가 지금 고점돼서 마이너스 26%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6%가 떨어져서, 얘가 지금 실적 대비해서 멀티플이 8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P/E밸류가 지금 8배까지 내려왔어요. 자, 타당하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들 뭐해? 집에서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만 보고 있고, 광고 보기 귀찮으니까 프리미엄 가입해가지고, 너도 나도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으로 프리미엄 가입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멜론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음악도 듣고 유튜브도 광고 없이 보고, 이렇게 결제해갖고 구독 경제를 많이 썼죠. 그래서 급등을 한 거고,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자 코로나 팬데믹 때 출발해가지고 자 요만큼 올라갔다가 주고 조정 어디까지 나왔어요? 요 정도 나왔어요. 얼추 반 나온 거 아니에요, 나? 그죠? 얼추 반 나왔잖아요. 근데 유튜브 이 알파벳이 뭐 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이제 외출 좀 한다고 해서 유튜브 광고 안 보고 구독해서 프리미엄으로 광고 없이 보시던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 결제 안 하려고 유튜브 구독 프리미엄 해지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알파벳 구글의 현금 흐름이 과연 크게 훼손이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정은 실질적인 실적에, 물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를 쳤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얘는 플랫폼은 좀 다르죠. 다양한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피크 쳤을 수 있습니다. 피크아웃 됐을 수 있어요. 경쟁까지 심화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 훼손은 아니고, 이건 제가 늘 이야기하죠. 주가가, 이거 또 얘기하네요. 주가는 이익과 돈의 함수다. 이걸 이제 EPS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이걸 PER이라고 하죠. 예, 이게 주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요런 식의 하락은 이거 뭐 때문에 나오고, 이익이 급격한 훼손이 아니라 돈이 빠져들면서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온 조정, 멀티플 축소 조정이란 말입니다. 이번 상반기 기본적인 조정의 스타일은 그 멀티플 해소예요. 유동성 축소니까. 작년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 쭉 한번 보시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 다 뱉어버렸죠. 자, 아마존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출발점, 여기까지 왔어요. 온라인, 물론 이제 온라인에서만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오프라인 소비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그 단기적인 매출 감소 효과는 나타나겠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치였을 수는 있겠죠. 좀 나중에 이제 지나가서 이제 다른 또 추가적인 수익 모델들이 강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요건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어제 월마트랑 오늘 타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닝 쇼크가 나왔고 전망치가 대거 하향됐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진 요인인데, 이게 소비 유통기업들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물류비랑 그리고 재고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재고 관리 비용 등을 포함해서 비용 증가로 인한 이익 쇼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망도 낮췄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실질 인플레이션이 이제 구매력 감소와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격 전가력이라는 걸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초기에는 그 가격을 쉽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강화되고 이어지다 보면은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는 순증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가게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빨라서 모든 게 너무 빨라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나와버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경기까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지금 경제 성장 전망은 분분합니다. 좋다, 나쁘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나쁜 쪽으로 쏠려버린 거예요. 경기 전망이. 아마존도 유통기업 아닙니까? 온라인 유통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커머스 기업이다 보니까 요것도 나름대로 오늘 7% 어제 같이 떨어진 건데, 그러니까 테크주들 쪽에서도 아마존은 특히나 이제 유통과 관련한 데미지를 같이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얘가 조정 안 나왔니? 이런 거죠. 자문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조정 안 나왔어? 나왔죠. 얼만큼? 고점 대비 마이너스 43%. 자, 고점 대비 낙폭 그렇다 치면 그럼 출발점 기준은 어디에?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 전망이나 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강력한 현금 흐름 데미지 훼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조정은 과연 충분히 나왔느냐? 충분히 나왔다는 거죠. 나중에 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뭐 초보분들 많으시지만 요즘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 이런 거 쉽게 잘 안 나옵니다. 뭐 조금만 이상하면 자꾸 폭락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폭락 그거 쉽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 정도 떨어지면 나중에 또 떨어지더라도 반등을 지금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격 반등 나오고 기간 반등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여기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저점을 좀 잡잖아요. 그럼 한 8월, 9월 달까지 시장 괜찮을 것 같아. 오히려. 왜냐면 이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가. 미증시도. 미증시 빅테크가 여러분, 앞으로 3개월 정도의 좀 안정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면 우리 시장 거기서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지? 그리고 지금 긴축이나, 그리고 미국의 약간 그 10년물 금리가 약간 플랫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금리의 변동성이나 이런 게 지금 다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고강도 긴축이 뭐 6월, 7월까지 0.5, 0.5 갈 건데 0.75 해야 된다고 제일 목소리 크게 외치던 블라드도 이제 0.5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올리면은 경기 좀 문제가 될 텐데 라는 쪽으로 가면서, 하지만 인플레를 강조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추면서 경기는 너무 부러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들이 좀 시장과
시장과 정책에 약간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일단 멈추는 거예요, 하락은. 하락은 멈춘 대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약세장이고, 일단 반등은 박스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과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제 말은. 좀, 시간상 쭉쭉 그냥 그림만 한번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 매출 이런 거 여전히 잘 나와요. 클라우드 매출을 여러분 누가 내는 거예요? 기업들이 내는 건데, 이건 B2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별 데미지가 오히려 없어요, 이쪽은. 이것도 올라간 폭의 절반 정도 내려왔으니까 이거 한 30%, 마이크로소프트도 30%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죠. 기술 반등 나온다고요. 이대로 쉽게 안 무너진다고.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40% 넘게 떨어졌어요. 이게 더 떨어지겠어요, 여러분? 물론 2분기 상하이 때문에 실적 좀 안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시간 걸리겠지만, 얘도 반등 나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거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어요. 애플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자사주 매입하고 있고, 매입 소각 계속 해주고 있고, 분할도 또 했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또 9월달 가을에 또 신제품 발표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얼마 떨어지겠어요. 좀 밀리면 한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밀려봐야 130불대 중반이고 반등 한 160불 나오겠네, 다시. 물론 다시 고점 넘어가는 건 다른 얘기지만 하락 축소 반등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보세요. 월마트가 이런 거지. 자,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을 때 소비주랑 이런 것들이 그나마 미국 시장을 좀 버텨냈거든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불과 한 달 전인데 제가 이거 마우스 보여드릴게요. 요 시점까지는 시세가 전혀 문제 없죠. 아주 괜찮죠. 그죠? 여기까지는 시세가 전혀 문제 없고, 좋았다가, 여기서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23%가 그냥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23%가 그냥 급락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틀, 사흘 동안은 월마트의 변동성 생각하면 거의 폭락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그 좋았던 게. 보통 보면은요, 안 떨어지고 버티던 게 마지막에 떨어지면 거의 끝물이거든요, 하락이. 저는 그런 양상이 오히려 월마트랑 요 다음 그림 보면 타겟도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다이소 같은 기업이 있어요. 달러트리라는 그런 기업도 주가가 급락을 하고 해서 소비주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지. 경기에 걱정을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어제는. 근데 이 경기가 과연 새로운 거냐, 이겁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나온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때부터 경기를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블랙스완이 아니에요. 새로운 판을 바꾼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빠른 긴축 반영돼 있어요. 경기 반영돼 있어요. 새로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코인 문제가 좀 있는데 이거는 요 다음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이거는 그림으로 제가 선으로 잠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게 안 돼서 요거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통 있죠. 이걸 이제 지수로 따졌을 때 이거 시티그룹인데 지수로 그냥 가정하고 제가 그림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채널이 있는데 요렇게 하락 채널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선이 잘 안 꺼집니다. 요렇게 하락 채널이 있는데 잠깐 HTS로 시간이 아직 좀 남았지? 제가 HTS로 돌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죠? 이거를 제가 S&P 지수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S&P 지수인데 지금 S&P 500 지수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게 지금 하락의 조정의 현재 채널이에요. 되게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폭락이라는 게 나오면은 이만큼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경험적으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기술적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폭락이 나오면은 이만큼이 더 떨어져요. 단방에. 에이, 저렇게까지 떨어져.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장 지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종합인데, 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보시면은 여기 코로나 팬데믹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떨어지던 시장이 채널이 이렇게 돼 있다가 팬데믹 한 방 더 이만큼 더 떨어지죠.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이게 폭락이거든요. 여기 폭락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막 폭락 얘기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이 서프라임 모기 사태는 2007년부터 노출돼 있던 악재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리먼 파산이 딱 생기면서 어때요? 한 방 더 떨어졌죠. 이만큼.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위기와 폭락세 고비는 이때도 뭐 얼추 비슷하면 2011년도에도 2011년도 여기 조정도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요것도 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조정 채널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이 S&P가 미국 신용 강등 조치 해버리면서 미국 신용 파산 나고 그러면서 뭐 이 유럽 재정 위기를 번지면서 한 방 더 이만큼 한 채널 더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 시장도 지금 요렇게 떨어져 있는데 요렇게 내려와 있는데 그러면 이만큼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2000찍으로 가는 거예요, 2000찍으로. 만약에 그런 초고위험 상황이 생긴다면.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저런 구간들이 보면은 다 일반적인 케이스들이 아니죠. 금융위기라는 게 리먼 파산이라는 엄청난 이벤트, 그리고 미국 신용 강등이라는 엄청난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스템이 무너졌던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생겼던 이벤트들이 다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들어온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금융 시스템이 있고 경제 시스템이 있어요. 경제 활동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제 활동이 멈추는 팬데믹 상황에 그 상황이 있었고, 금융위기는 금융이 제대로 발동하지 못한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뱅크런이 생긴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예요. 그럼 지금 그런 정도의 막대한 위기가 과연 있느냐 이거죠.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코인판이에요. 그래서 시티그룹을 제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미국 금융주랑 그리고 코인 쪽 스테이블 코인 시세였어요. 아닌데 이거? 쭉 보니까 경기 괜찮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시티그룹도 보면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어. 안정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건데, 뭐 테라 루나 이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건 끝났어요. 테라 루나는 끝난 상황이에요. 그냥 깡통이에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달러와 1대1, 왜 홍콩도 홍콩 달러는 달러하고 패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가상자산은 지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갑에 달러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말고 해외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달러로 매수하고 매도하고가 아니고 이 US DT, 지금은 테더 코인이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거래를 해요. 그걸 지금의 종이 돈인 기축통화인 달러처럼 코인 시장에서는 거래를 하는데, 그거를 테라 코인이라는 거 가지고도 했었고 USD 코인 가지고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테라가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루나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달러 패깅을 유지하던 건데, 그 루나와 테라가 같이 무너지면서 이게 날라갔어요. 엄청난 규모가. 근데 시장 규모 3개인데, 근데 이게 알고리즘 기반은 이자를 뭐 20% 준다, 이게 약간 뭐 폰지니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좀 달라요. 이거를 테더랑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테더는 법정통화 US 달러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요. 이게 만약에 패깅이 깨지면은, 그게 테라가 깨진 날 패깅이 깨졌었어요. 0.94까지 확 내려갔다 온 거 보이죠? 이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날이 CPI 나온 날이에요. 그 CPI 8.3은 별게 아니었는데 그날 미국 시장 난리 났죠. 그게 저는 분명히 그거는 그 CPI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테더는 이 달러 기반인데 이거 달러 종이 돈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미국 채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보험 CP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 법원에서 공개하라 그랬어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자산 전반적인 런이 생긴단 말이에요. 현금화, 릴레이. 이거는 강력한 안전 선호 현상이 돼요. 이런 이벤트가 아니라면 더 이상 무너지진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단이다. 그리고 지금 기업 이익 보면 미국의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 정도가 나와요, S&P가. 그래서 S&P 지수가 지금 PER이 22하로 내려왔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들어왔고요. 그런 식의 금융시장의 큰 사고가 아니라면 이건 사야 된다. 그리고 들고 버텨야 된다. 기술 반등이 여기서 시작되면은 미국의 QT가 다음 달부터 450억 불이고
9월 달부터 950억 불이에요. 거기까지 경기가 버텨낸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미국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보시면은 1월부터 지금 위로 돌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면 450억 달러 QT는 버틸 거예요. 근데 만약에 9월 달 갔는데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꺾인다. 근데 QT 950억 달러 그러면 가을장 한 번 더 박살나야 됩니다. 그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괜찮다. 그리고 국내 이익 추정치 여전히 상향 중이에요. 그래서 펀더멘탈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조정이 충분히 나와 있다. 저는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두려워 마시고 오히려 US 테더 코인을 여러분들이 코인 안 하시더라도 모니터를 좀 하고 계시는 정도로 위험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